안녕하세요. 노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읽은 책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걸 돌쿠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시작하면서 책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줄을 읽자마자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19를 연상하실 텐데요. 바로 이 대목에서 여러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게 코로나19는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떤 질병이냐? 이 힌트는 바로 이겁니다. 읽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가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치료법이 발견되거나 이 병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더 이상의 전염을 막기 위해 관련된 사람들을 격리시키자는 것이었다. 시커매가지고 잘 안 보시는 예, 코로나에 대한 설명으로도 사실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은 바로 눈이 먼 사람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때가 2015년 새봄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보다는 한참 전이지요. 그리고 소설이 나온 것도 1995년이에요. 그러니까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가 쓴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한 번쯤 뭐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었고 여러 사람의 강추도 받았지만은 제가 시간 핑계만 대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2주간의 병석을 확보한 이후에야 첫 장을 넘기게 됐습니다. 자, 바로 이 책,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이걸로 연상하시면 되겠죠. 이 책을 이미 읽었다는 저 대학 후배 하나가 제가 그때 병상에 누워서 읽게 되니까 환자가 읽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책이라고도 저한테 말해줬습니다. 노벨 문학상 작가의 작품이라 그런지 이제 술술 넘어가는 책장. 몇 장 넘기지 않고도 제가 후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복을 입으면은 이렇게 좀 기가 위축되는지 어떤지, 야,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너무 무섭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막 방정맞은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 묘사한 상황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암울하고 절망스럽습니다. 자, 그렇다고 호러물은 아니고 전염병 감염이 이야기의 소재입니다. 뭐 의학소설은 물론 아닙니다. 소설의 초반에는 눈이 갑자기 멀고 그것이 아주 쉽게 전염된다는 상황이 공포스럽지만 책을 읽어 나갈수록 예기치 못했던 위기 상황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모렴치해지고 야비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더욱 암울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코로나와는 달리 소설에서는 최초 전파자가 확실합니다. 1호 확진자는 운전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눈이 멀었고 치료를 위해 찾아간 안과의 의사, 간호사, 그리고 함께 대기하던 그 병원의 손님들, 병원까지 환자를 태워준 운전사, 그리고 동행했던 아내까지 모조리 감염됐습니다. 눈이 먼 직후에 그에게 호의를 베푼 척 차를 훔친 그 남자도 예외 없이 감염이 됐지요. 일정한 거리 내에만 있으면 모조리 감염되니까 길을 걷다가 갑자기 눈이 멀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이 병의 발현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복균 기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되기 때문에 코로나19보다 어찌 보면은 더 무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단 한 사람, 안과 의사의 아내는 밀접 접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제목도, 영화의 카피도 가장 두려운 건 오직 나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축복이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 본다면은 어느 순간 이상부터는 이 주인공에게는 굉장히 더한 공포이고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것 홀로. 그러면서 또 하나는 나도 언제 눈이 멀지 모른다는 사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 나까지 눈이 멀게 된다면은 이 상황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같은 것들도 있겠고, 제가 아마 병상에 누워서 책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상황들, 아픈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병원의 이야기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쏙쏙 좀 흡수가 됐다고 그럴까, 그 공포 상황이.
아마도 제가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봤었다면은 이 책이 그렇게 많이 공감이 되진 않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긴장감 있게 상황을 묘사해줄 어떤 관찰자 하나를 남겨둔 그런 소설 작법상의 기법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이 작가는 굉장히 유명한 포르투갈 사람인데요. 소설에서는 국가에 대한 언급이나 지역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장소만이 아니라 등장인물도 이름이 없습니다. 등장인물이요. 뭐 의사의 아내,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 뭐 그리고 검은 안대를 한 노인, 이런 식으로 지칭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려운 말로 부정대명사라고 하는데, 정해지지 않은 부정대명사가 그렇듯이 장소나 사람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장소 그리고 어떤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복선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작가의 문학 세계이기도 한 초자연성,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의 한 요소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전염병이 번지고 있다는 상황을 인지했을 때 정부의 대책은 무조건적인 격리였습니다. 예전에 쓰던 정신병원 병동에 감염자들을 가두고 병원 입구는 총을 든 군인들이 지킵니다. 무단 이탈자에게는 경고 후 바로 발포를 하지요. 실제로 발포돼서 죽은 사람들도 소설 속에 나옵니다. 다만 보급품은 들여주지요. 죽으면 안 되니까. 음식물과 휴지, 그리고 세제, 이런 것들인데, 눈이 먼 안과 의사가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던 의료품은 끝내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치료 대책은 없습니다. 소설 속에서는 이들을 재소자라고 지칭하면서 정부 대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책에 있는 부분을 읽어보자면은, 콜레라나 황열병이 창궐하던 시절 전염병을 싣고 있거나 싣고 있다고 의심되는 배들은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고 먼 바다에 40일 동안 그대로 있어야 했던 시절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방법을 따르자는 것이었다. 이거 뭐가 연상되지 않으세요? 코로나 때 이웃나라, 뭐 홍콩이던가 아마 일본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코로나 환자가 타고 있는 유람선이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보급품을 제공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꽤 오래, 40일까지는 안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꽤 오랫동안 거기 있으면서 거기서 환자가 되면 다시 또 밖으로 나오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글쎄요, 이것도 뭐 작가의 통찰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그랬죠. 예.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뭐 물론 그 상황이 없었지만 그 뒤에 퍼뜩 떠오르면서 저거 그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나왔던 상황인데, 묘사했던 상황인데 하고 그때 하는 말 있잖아요. 소름. 그런데 깜짝 놀랐었던 생각이 나는데요. 자, 아무튼 코로나 시절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방법의 연원이 꽤나 역사가 깊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폭력, 그리고 약탈, 착복, 사망사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병원에서 일어나지요. 이런 혼돈의 과도기를 거치면서 불행을 공유하는 어떤 연대의식이랄까, 자율적인 질서가 자리 잡혀가면서 책이 평온해지고 있는, 내용이 평온해지고 있었는데, 이 무렵 신규 재소자가 무더기로 들어옵니다. 그 중에는 눈먼 자들의 격리된 공간 속에서도 권력을 탐하는 무리들이 섞여 있었지요. 소설이라면 그렇게 전개가 돼야겠지요, 당연히. 견불생심이랄까요? 위기를 보면은 기회포착의 본능부터 솟는 것은 비단 1979년 12월 12일의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온 재소자들에게 자신들이 총이 지녔다는 것을 인지시킨 다음부터 음식을 통제하고 음식값으로 돈이나 귀중품을 거두고, 심지어는 성상납 형식의 집단 강간까지 자행됩니다. 그러니까 총안 자루로 유지되던 삐뚤어진 권력이 불붙은 병원 건물과 함께 소각되고, 눈먼 자들은 마침내 격리 해제의 감격, 글쎄 감격일까요? 감격을 맞지만 그들이 마주하게 된 도시의 거리는 어쩌면 격리 병동보다 더 암울한 듯 보였습니다. 눈이 머는 이런 전염병은 온 도시를 완전히 감염시켰죠. 군인들의 제지 없이 병원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짐작을 하겠지만
보초를 서는 병력까지 모조리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도시는 폐허가 됐습니다. 이 무지무지한 감염병이 사람과 사람을 타고 전염된다면은 인류는 대책 없는 멸종입니다. 치료약 개발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약을 개발할 사람도 눈이 멀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살지? 과연 이 혼돈의 끝은 어딜까? 모두가 눈이 먼 세상에서 우린 어떻게 죽어갈까? 최후의 1위는 아마도 굶어서 죽겠지? 시간은 종말에 이르고 있어요. 부패는 널리 퍼지고 병은 열린 문을 찾고 물은 바닥이 났고 음식은 독이 되고 있어요. 의사의 아내의 입을 빌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소설의 이 대목은 대책 없는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의 작법상 절망은 클라이막스가 되고 클라이막스로 정점을 찍었으니까 이제 절망에서 내려올 일만 남았습니다. 눈이 보여요. 저도요. 홍서범의 노래 말 맞다나 올 때 그냥 그렇게 오셨던 것처럼 갈 때도 그렇게 전염병이 물러갔습니다. 전염 원인에 대해서는 끝내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9년 전 병원 침대에서 읽던 때 저는 이 대목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아주 소설을 쓰는구나. 어느 유명 작가, 프랑스의 작가 기욤 미쇼의 말처럼 소설 제목처럼 인생은 소설이 맞는가 봅니다. 우리 인생이 소설이면 그 인생들이 모인 이 세상도 소설이겠지요. 눈이 머는 전염병이 코로나19처럼 그리고 소설처럼 득달같이 물러갔습니다. 병은 물러가고 일상은 천천히 회복됐지만 회복은 언제나 또 다른 혼란의 복선이 됩니다. 저 코로나 때 굶어 죽고 혹은 미쳐 죽겠다고 아우성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굶어 죽고 미쳐 죽겠는 상황은 다른 경로를 통해 지금 우리 앞에 여전히 펼쳐져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그 후속편 눈뜬 자들의 도시를 통해서 이 상황을 그려내고 있죠. 모두가 눈은 떴지만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눈은 감고 있는 눈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는 듯 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눈이 멀었던 전대미문의 재앙에 대해 위정자들은 상상도 못할 후속 조치로 대응을 합니다. 이 또한 소설에서나 가능한 창작이겠지만 개연성만큼은 충분하다고 보였습니다. 전작 눈먼 자들의 도시에 비해서는 긴장감이 많이 떨어져서 아니면 이럴지도 몰라요. 제가 병원에서 읽었던 눈먼 자들의 도시와는 달리 다른 상황에서 읽었었기 때문에 또 몰입감이 전만 못했었고 집중을 하면서 몰입감 있게 읽어내지는 못했었던 비교를 하자면 그런 기억이 납니다. 둘 다 포르투갈 작가 주제 사람하고의 작품입니다. 관련 정보 하나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이름의 이 영화로도 상영이 됐습니다. 주인공격인 의사의 아내 역은 줄리안 무어가 맡았고요. 그보다 비중이 조금 떨어지는 안과 의사 역은 헐크가 맡았습니다. 우리가 헐크란 이름이 더 익숙해요. 마크 러팔로보다는. 마크 러팔로가 어벤져스의 헐크 역으로 유명해지기 몇 년 전이었으니까요. 대체로 소설의 내용이 그대로 스크린으로 옮겨졌습니다. 책의 묘사대로라면은 복도가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오물천지여야 되는데 영화에서는 그 정도의 난장판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더구나 수십일 동안 머리도 못 감고 그 옷도 못 갈아입은 채 여기저기 똥칠갑을 해댄 사람들의 몰골은 사실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우리의 봉태일, 봉준호였다면은 절대로 이렇게 놔두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국뽕인가요? 일종의? 자, 우리는 독후감의 마무리는 교훈으로 끝내야 된다는 어느 정도의 강박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익혀온 일종의 범생의 신드롬 같은 건데요. 자, 이 책의 한 줄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이 책에서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심하게 눈이 먼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은 여전히 위대한 진리예요. 저는 이 대목을 꼽겠습니다.
영화 소설을 모두 접했다는 사람들은 대체로 소설에 더 높은 평점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화도 보고 소설도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바쁠 건 없습니다. 미루다 몇 년 뒤에 읽더라도 작중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공감과 현실감은 아마도 그대로일 거라고 믿습니다. 통찰력이 뛰어난 작가가 쓴 개연성 높은 이야기.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고전으로 남는가 봅니다. 자, 오늘 눈먼 자들의 도시에 대한 독후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밝을 때 쓰면 좋을 텐데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거를 스크립트를 조회수 안 나올 것 같아.